김홍진 선교사님 그 메시지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냥 이렇게 좀 끝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 육지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인사라도 드리고요. 네, 어, 저는 사실 이 제주도에 슬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는데 칼에서 근무하던 제 아내의 사촌 오빠가 이칼 호텔에 예약을 해줘갖고 이제 그 식을 마치고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오빠가 예비군 훈련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약한 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결혼하고 그날 저녁에 칼 호텔 와서 울었어요. 방이 없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아요? 방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전화해갖고 이제 우리 장인들한테 전화해갖고 막 해서 이제 그걸 보더니 이제 거기 있던 프론트에 있던 사람이 방을 하나 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제 아내 그 전화번호부에는 제가 어린 왕자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얼음 왕자 이렇게 막 달라지는데 제 아내는 지금도 그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자매들한테 꼭 그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꼭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다 기도했는데 키만 기도를 못했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찬양 인도자 조심해야 돼. 오늘 목사님 오늘 그런 이야기 들어. 저도 옛날에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타 치는 교회 오빠 조심해야 돼. 이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제 어린 왕자의 흔적이 없어졌을 때 전화번호부가 이제 다 달라졌더라고요. 작은 거인 이렇게 달라졌어요. 작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좀 부부 싸움 하고 하면 제일 마지막 글자를 지우더라고요. 작은 거 뭐 이렇게. 예. 그래도 뭐 지금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주도의 기억이 이번에 이렇게 오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 저는 그냥 PPT 지금 제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짧게 그냥 PPT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MK라는 말은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를 의미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 훈련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MK 이야기 다 끝나고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근데 목사님 도대체 MK가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이 MK라는 그 우리는 당연히 선교사 자녀라고 알고 있었지만 아직 한국 교회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것이 한국의 선교사 자녀 사역의 현 주소구나. 만약에 MK라는 말을 알고 계셨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MK의 그 자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 MK를 알게 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지금 풀타임으로 MK 사역을 2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이 청소년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가족들을 좀 캠프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후배 선교사가 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서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후배가 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 축구 캠프라는 사역을 통해 갖고 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복음 전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중심으로 뭐 라오스, 미얀마, 주변 국가, 동남아 국가에 축구를 가르치면서 캠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기서 만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이 동역하러 온 선교사님 자녀였는데 그 아이가
이 태국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우리가 캠프하고 있으면 와서 땡깡 부리고 막 난리를 치고, 저는 그때는 MK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단지 야, 저렇게 아이들이 힘들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 사역하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순회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96년도에도 또 사역을 하고, 근데 가봤더니 그 선교사님 가정이 철수한 거예요. 혹시 자녀 때문에 선교지를 철수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선교 단체에서 그걸 표면으로 이렇게 꺼내지 않을 뿐이지, 그때 제가 느낀 게 선교사님들한테 문제가 생겨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현재 지금 제가 소속하고 있는 한국해외선교회라는 곳에서 이 간사님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서울 불광동에 한국기독교수양관이라고 그 미국 팀 미션에서 개척한 그런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그런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그 MK들이 뭐 옛날에는 뭐 6, 7년만 한 번씩, 안식년이 6, 7년만에 한 번씩 오시는 거니까 선교사님들, 요즘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캠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걸 좀 맡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95년도에 2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아이 생각이 나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97년도에 지금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MK 네스트라는, 네스트라는 말은 둥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MK 둥지 캠프를 시작을 합니다.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뭐 별로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 하얀 모자 쓴 사람이 옛날에는 어린 왕자로 불렸던 제 모습이고요. 근데 이 캠프에서 아이들 간증을 듣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 캠프에 와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이 캠프에 오기 전까지 부모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죠. 그 거룩한 헌신자들을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돌을 던지더라고요. 고등부 어떤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너 MK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MK는 신발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신발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부모가 그 신발을 신고 인도에 벗어놓으면 인도에 있어야죠. 너무 자기 자신을 되게 힘들게 생각한 거죠. MK는 부모님의 신발입니다. 이렇게 고등부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45장, 목사님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4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 고등학생 MK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MK는 부모님의 신발이 아니네, 하나님의 신발이네. 그 아이들이 간증을 계속합니다. 이 캠프를 참석하기 전까지 MK는 부모님이 신발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캠프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발이네요.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요셉의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17살 때.
형제들로부터 팔리고 13년 동안 이를 갈면서 복수를 열심히 했을 텐데 13년 후에 형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네요. 저희 사역은 MK들의 정체성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캠프가 잘 끝났습니다. 저보고 계속해서 좀 이 일을 맡겨주기를 우리 선교단체가 원했습니다. 98년도에 사실은 이제 안식년 때 겨우 4년에 6년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참석을 하는 건데 그 다음 해에 캠프 참석했던 그 남자아이 둘이가 자기들끼리 온 거예요. 부모님도 허락받고 참석을 해갖고 그냥 1년 만에 만나서 얘네들이 1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그러냐면 어릴 때 한국을 떠나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이 없어요. 선교 현장에 한국 아이들이 없고 그러면 한국 친구들은 캠프 와서 만난 친구가 유일한 한국 친구인 거예요. 1년 만에 만난 이 두 고등학생이 되어 돌아온 이 남자아이들이 악수하고 허그하고 야 1년 동안 잘 있었어? 그 다음 인사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 집에 후원금은 잘 와? 그때 제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후원금은 부모님의 영역인 줄 알았더니 그거 가지고 아이들도 학교 다녀야죠. 용돈 써야죠. 후원금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98년도에 제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이 후원금이 그 가족이 다 공동 운명체구나. 이 일은 누군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제 꿈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돌봐갖고 진짜 이 나라에 멋진 그런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 이후에 제 꿈이 조금 바뀝니다.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아니고 선교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의 제 인생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김홍인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저도 옥합을 그때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캠프를 한 번씩 왔다 가고 참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이렇게 지금 그 캠프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지금은 한 40개국에서 150명의 MK들이 캠프에 참석하고 있고 또 캠프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갖고 스텝으로 50명씩 참석을 합니다. 이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2주 동안 대학생 MK들 50명이 훈련받고요.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캠프를 해요. 캠프를 2주간 한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평가서를 쓰면은 거기 이렇게 써요. 너무 짧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브로셔를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년도에 캠프를 시작하고 이제 2주간을 왜 2주간을 하냐면요. 이제 한 주간은 그런 주제가 있는 캠프를 하고 2박 3일은 한국 교회를 경험하는 홈스테이를 하고 3박 4일은 한국을 여행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를 하는 동안 어디 제일 가고 싶어 물어보면 다 제주도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03년도에 명성교회가 이렇게 좀 도와주셔갖고 이기풍 선교기념관에서 첫 번째 제주도 캠프를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죠. 왜? 처음 와본 곳이니까. 그런 게 10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도에 또 이제 우리 MK들 스태프들이 이제는 이번에 또 10년 만에 제주도 한번 갑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를 2003년도에도 완도에서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보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면은 밤에 배를 타면은 제주도에 아침에 내리는 그 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약을 했죠. 근데 그 배 이름이 세월호였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주도를 결정해놓고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한 그냥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빗발치듯 전화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주도를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던 대전 국제학교로 이제 캠프장을 옮깁니다. 지금도 매년 마치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마치 그 아이들이 희생당한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거 200명 제주도 가는 건 이제는 불가능하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배 타고 가는 거 그건 참 다들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거 비행기 타고 오려면 그 성수기에 200명 도저히 뭐 저희 예산은 안 된다 해서 이제 저희가 지혜를 짜내서 고등학생 3학년들 고3 졸업 여행만 그러면은 제주도로 오자 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제주도를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섬겨주셨던 그 제주도 한 교회 목사님이 육지로 교회를 옮기시는 바람에 이번에도 이제 16명의 10여 개국에서 온 16명의 고3 졸업생들이 졸업 여행을 와야 되는데 아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진 선생님께 의논을 드렸죠. 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교회가 하나 있다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누리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제일 마지막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많은 그 사역들이 있지만 한 칸 더 고도하며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서구 선교 단체의 MK의 대부라고 일컫는 분이 계세요. 데비 폴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의 초청을 받고 그 미국 선교 단체가 이 MK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미국 선교부는요, 제일 큰 그 침례교 선교부는요, 몇 년 전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모금, 편지 써도 좋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그 침례교 선교사들은 모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에서 다 보내주니까.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좀 어렵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 못 보내주니까 이제는 개별적으로 모금을 해도 좋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나가 보면은 국제학교라고 이름하는 그 학교들이 대부분 미국 선교단체나 영국 선교단체에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가 없는 오지에서는 홈스쿨링을 하죠. 왜? 홈스쿨을 해도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홈스쿨을 해서 대학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봐야 되고요. 저희 둘째 아이도 검정고시 보고 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이 진학과 진로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 현장에서 십수년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사역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MK들이 정체성 고취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이유 하나는 선교 현장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십수년 동안 얼굴은 한국 아이들인데 그 속은 한국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주민 사역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얼굴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힘들어요. 한국 사람처럼 막 푸시를 하니까 참 적응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MK 단어로는 숨겨진 이주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인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써놓은 책에 본인이 왜 MK 사역을 하는지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도 MK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니셜 가지고 이렇게 또 딱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3P로 본인이 MK 사역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P는 presence다. presence. 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영혼도 누군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한국 교회만큼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 연령별로 나누어서 사역자를 정하고 그렇게 케어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교회가 어려워졌지만 재파송단체도 아직까지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케어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언제까지 케어해야 될까요? 정답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그 자녀 AS는 이거는 뭐 못 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자녀 양육까지 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딸이 아이 낳으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미국 가서 그거 다 키워주고 오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에 그 기독교 TV CGN에서 저보고 와서 좀 강의 하나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가서 그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 좋은 부모 되기가 어려워요. 선교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파송 교회와 파송 단체와 MK 네스트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자녀들을 좀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사역에 바빠갖고요. 자녀들이 사실 영적으로 잘 케어를 못 받아요. 저는 어려운 아이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야기 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면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프레젠스. 그 사라 사막에서 어떤 그 종족이 있는데 300명이래요. 근데 그 서구 선교사 그 부부가 그 300명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전도 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은 168개국에 지금 2만여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 따라간 아이들이.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은 한국으로 대학을 들어옵니다. 한국 선교가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는 대학생 이상 선교사 자녀들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2005년도에 MK 코리아라는 대학생 MK 네트워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모임을 갖고 있고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두 번째는 패런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면 부모들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겠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2009년도에 11년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그 학교가 없어서 중고등학교 때 이미 부모를 떠나서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좋은 학교를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근데 거기는 학교가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호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만들어 갖고 부모 없이 교육받는 아이들을 대신 부모, 그 대리 부모라고 돈 페런츠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5개국에서 학교가 없어서 치앙마이로 온 9명의 MK들과 함께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 치앙마이 있으면서도 5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동역을 한 거죠. 그래서 MK 사역은 부모님의 사역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텐셜. 2018년도에 케냐 가서 이 6개국 아프리카 그 국가 그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컨퍼런스 때
이제 선교사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 MK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 캠프장이 너무 열악해 갖고 내가 너무 미안해 갖고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밥 먹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괜찮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 선교지가 다 그렇죠 뭐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케냐 선교사회 회장님 딸인데 그 케냐 북부 쪽에 가면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물도 안 나오고요. 그 불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 이제 이 케냐 도시에 와갖고 이제 같이 캠프를 한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 아이들은 십수년 동안을 부모님의 사역을 보고 자랍니다. 서구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선교사 자녀들이 17%가 현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좀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40%까지 선교사로 헌신을 했더라고요. 한국도 자녀들이 조금씩 이제 선교사 헌신, 사역자 헌신하는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선교지만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들이 경험했던 선교적 잠재력을 높여주고 앞으로 아마 부모보다 더 좋은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 호스텔에 살던 대학생 호스텔에 살던 이 가나 MK는요. 지금 경대 농대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MK들 중에 농대 다니는 애 처음 봤어요. 너 왜 농대 가려고 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농업 전문가가 아닌데 가나에서 그 가나 사람한테 농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이제 지는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나 사람들을 너무 잘 이해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너무 가나 사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대를 나와갖고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 농업 기술 가르치고 그 사람들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더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안 하겠답니다. 그게 그건데 선교사라는 타이틀 없이 그건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길을 이 땅에 2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어느 나라 선교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열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자녀들 케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모국 탐구 여행을 오는 우리 고등부 3학년 졸업여행 온 MK들은 10여 기구에서 16명이 옵니다. 남학생 7명, 여학생 9명이고요. 그다음에 지도교사들이 이제 MK 선배들이 대학생들이 한 명씩 또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진로 진학 때문에 그런 상담이 필요해서 제가 함께 인솔 해서 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누리교회는 당회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어떤 교회에 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당회 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조마조마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고3들 16명의 모국 탐구 여행 처음 제주 땅을 밟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김홍진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부 우리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조금 돕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미래의 이 선교 자원을 지원하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늘 열려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고민 전혀 없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근데 오늘 이제 최용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